안녕하세요. 식물보호기사 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에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나라 비료관리법의 현황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영농자재나 식물영양제를 아니면 생리활성제를 구매해서 뒷면을 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원래는 해조 추출물과 식물성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제품인데 뒤에를 보면은 4종 복합비료로 등록된 제품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래 이 제품은 해조류, 프리아미노산, 천연 유기물질, 질소인산가리 이렇게 다량 요소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4종 복합비료로 등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4종 복합비료로 등록을 해놓고 보증 성분량을 보니까 질소 8, 인산 4, 가리 3, 아연, 붕소, 철 이렇게 몰리브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해조 추출물과 아미노산이 기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산 건데 등록은 이렇게 4종으로 등록해놨고, 또 옆에 있는 제품은 뭐냐면은 서스펜션 칼슘 형태로 이루어진 제품인데 원래는 칼슘 영양제인데 미량요소 복합비료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래는 칼슘 영양제니까 칼슘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제품 안에는 칼슘이 17% 이상이 아닌 15%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칼슘 영양제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붕소나 몰리브덴으로 보증 성분을 받고 미량요소로 등록을 한 다음에 칼슘 영양제로 유통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또 세 번째 제품을 보니까 여기 보면은 특수공포로 추출된 고농축 동물성 아미노산제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등록을 한 걸 보니까 아연과 붕소로 등록을 해갖고 미량요소 복합비료로 등록을 해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럼 왜 그럴까? 이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우리나라 비료법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비료관리법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비료를 제조, 생산, 유통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비료관리법이 기준이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불법인 현실이죠. 현행 비료관리법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음을 아까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을 지키기 위해서 본래 용도와 무관하게 합법적이지만 왜곡된 정보로 등록되어서 생산, 제조, 유통을 부득이하게 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농민들이 정보의 왜곡 현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이랑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현행 비료법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개선, 보완할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비료관리법은 크게 일반적으로 보통 비료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산물 비료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비료 안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법이라서 좀 딱딱한 경향이 있지만 조금만 참으시고 우리도 알고 넘어갑시다. 보통 비료 안에는 어떤 비료가 있냐 하면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가리질 비료, 그 다음에 차량 요소로 석회질 비료, 규산질 비료, 코토 비료, 그 다음에 미량 요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복합 비료라고 하는 거와 우리가 잘 몰랐던 그 밖의 비료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 밖의 비료는 제올라이트와 벤토나이트처럼, 즉 뭐냐면은 12가지 무기 양분이 아닌 기타 그 밖의 비료로 분류해 놓은 게 이렇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시 크게 분류한 것 안에서 그 안에 어떠한 비료들이 있나 우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질소질 비료 안에는 우리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유한, 요소, 염화 암모늄, 석회질소, 그 다음에 완효성 비료인 CDU나 IBDU태의 비료, 이런 것들은 다 질소질 비료예요. 그 다음에 다량 요소 두 번째 인산질 비료 안에는 과린산 석회, 중과린산 석회, 용성인비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가리질 비료 안에는 황산가리, 염화가리, 황산칼륨고토 이런 거는 가리질 비료 안에 이렇게 해갖고 다량 요소 비료인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가리질 비료 안에는 이러한 비료들이 보통 비료 안으로 구분돼서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게 되었고, 석회질 비료 안에는 생석회, 소석회, 폐화석, 액상석회, 석회질 비료 안에도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석회질 비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규산질 비료는 규산질과 규해석이 있고, 고토 비료, 마그네슘 비료는 황산고토, 고토붕소, 질산고토는 다 고토 비료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상이 지금까지 그 다음에 미량요소 비료가 있습니다. 이 미량요소 비료는 뭐예요? 철, 붕소,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덴을 주요 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통 비료 안에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가리질 비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복합 비료, 그래서 제1종 복합, 2종 복합, 3종 복합, 4종 복합, 이렇게 복합 비료 이루어졌으면서 차량 요소로 질소질 비료, 규산질 비료, 코토 비료, 그 다음에 미량 요소 비료, 이렇게 보통 비료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산물 비료는 쉽게 부수 유기질 비료, 퇴비를 의미하는 걸, 퇴비 이외에 여러 가지 비료가 있어요. 그거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유박, 그 다음에 미생물 비료, 즉 부산물 비료로 부수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 미생물 비료 이렇게 구분돼서 부산물 비료 안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비료는 이렇게 보통 비료와 부산물 비료로 크게 구분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거,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아까 요 안에 설명드렸을 때 보통 비료에서 복합 비료 부분과 미량 요소 부분과 액상석회 부분을 띄어서 따로 놓고 설명을 한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일반 식물 영양제나 비료를 생산, 제조, 유통하는 분들이 이 법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더 자세히 드리고 뒤에 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 비료 안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복합 비료 안에는 1종 복합 비료, 제2종 복합 비료, 제3종 복합 비료, 그 다음에 제4종 복합 비료로 세 가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제4종 복합 비료는 연면시비용 4종 복합 비료, 양액관주용 4종 복합 비료, 화초용 4종 복합 비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1종 복합 비료는 NPK 3요소 중 2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상, 그 다음에 2종 복합 비료는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리질 비료에 아까 방금 위에 설명했던 NPK 제1종 복합 비료 중 2종 이상을 배합해서 합계량이 20. 그 다음에 제3종 복합 비료는 또 제2종 복합 비료에다가 유기물을 배합해서 만든 배합하고 NPK 중 2종 이상의 합계량으로 12 이상으로 만들어진 비료가 제1종 복합 비료, 제2종 복합 비료, 제3종 복합 비료로 여러분들이 20kg 요 포대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4종 복합 비료 중에 연면시비용, 양액관주용, 화초용으로 우리 농민들이 추비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추비용과 기타 농약사나 자재상에서 구매하는 것들에 많은 생산, 제조, 유통하는 분들이 등록을 하는 법이 바로 제4종 복합 비료를 응용해서 유통하는 자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은 4종 복합 비료 중에서 연면시비용 비료는 NPK 중 질소인산 가리 중 2종의 합이 10 이상이고 그 다음에 각 성분별 보증 함량이 1.0 이상인 제품, 즉 뭐냐면은 질소인산 가리의 합이 10 이상이고 여기에 보증 함량이 1.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보증 함량은 뭐냐면 파란색으로 표기된 거 마그네슘 1.0 이상, 마그네슘, 그 다음에 망간, 붕소, 철, 몰리브덴, 아연, 구리, 칼슘까지, 즉 7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의 합이 1.0이고 NPK가 합이 10 이상이면은 연면시비용으로 등록을 해서 4종 복합 비료로 유통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종 복합 비료인데 이번에는 양액관주용 비료예요. 양액관주용 비료는 아까처럼 NPK 중 2개 이상의 합이 10 이상,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각 성분별 보증 함량이 1.0 이상인데 여기는 5종 이상을 수용성으로 보증한다 돼 있어요. 아까 연면시비는 2종 이상인데 양액관주용은 5가지 종류 이상, 마그네슘, 망간,
붕소, 철, 몰리브덴, 아연, 구리, 칼슘 중 5가지 이상을 수용성으로 보증하면은 양액 관주용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초용 4종 복합 비료는, 자, 이번에는 NPK 중 2종의 합이 0.2 이하, 화초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낮죠. 0.2 이하고 각 성분별 보증 함량은 또 0.1 이하. 아까는 연면시비용이나 양액 관주용은 1.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화초용 기준이다 보니까 0.1 이하로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양액 관주용은 5가지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화초용은 2가지 이상. 뭐를? 마그네슘, 망간, 붕소, 철, 몰리브덴, 제텐, 아연, 구리. 여기 칼슘이 없어요. 요런 7가지 중에서 2종 이상을 보증하고 0.1 이하로 보증하면서 NPK 합이 0.2 이하면은 아주 미량으로 등록을 해서 화초용 4종 복합비료로 등록을 해서 유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합비료의 내용과 그 구성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그럼 두 번째는 칼슘 비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칼슘 비료를 찍었냐면은 대한민국의 식물 영양제 중에 가장 많은 숫자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칼슘 영양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생산업체나 웬만한 제조업체나 웬만한 유통업체는 기본적으로 칼슘 영양제를, 액상 칼슘 영양제를 기본적인 포지션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칼슘 비료를 섹터로 제가 좀 상세히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잡아놨습니다. 자, 여기 법에 보면은 대한민국 비료관리법이에요. 대한민국 비료관리법의 칼슘 비료는 액상석회로 수용성 칼슘 17% 이상이 돼야만이 칼슘 비료로 등록을 해놓을 수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본 거에는 15%는 칼슘 비료로, 액상 칼슘 비료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16%도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미량 요소로 등록을 해서 유통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액상석회 말고, 액상칼슘제 말고 분상도 있을 수 있겠죠. 물에 녹는 분상, 물에 녹는 분상석회, 가루로 만든 칼슘 영양제는, 자, 수용성 칼슘 18%, 물에 녹는 가루 비료 18% 이상, 아니면 구연산 칼슘, 킬레이트 칼슘은 15% 이상 요 보증 성분을 맞춰야만이 칼슘 비료로 등록을 해서 유통할 수가 있고, 이 미만이면 칼슘 비료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내 법입니다.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 미량요소 비료에 대해서, 미량요소 복합 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잡아놓은 이유가, 사실 순수하게 식물에 필요한 미량요소, 순수 미량요소의 역할로 철, 붕소, 아연, 구리, 몰리브덴, 제텐, 그 다음에 한 가지 철, 붕소,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덴, 이 6가지를 순수하게 제품으로 만든 순수 미량요소 복합 비료도 있지만, 이 숫자보다 단순히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원래는 아미노산이라든가, 원래는 뭐 작물 생리 활성제라든가, 원래는 성장 촉진제라든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국내 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4종 복합 비료도 어렵고, 칼슘 영양제로 등록을 할 수 없고, 다른 비료 성분으로 등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반해서 미량 요소는 요 중에 2가지만 보증하면은 등록을 하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국내 영양제 숫자의 90% 이상은 미량 요소로 등록해서 유통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미량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미량 요소 안에는, 이건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현재 비료관리법이에요. 현재의 붕산이라고 하는 거, 붕사도 있고 보락스죠. 붕산도 있고 붕사가 있는데, 붕사는 수용성 붕소로 50%인 게 붕산이고, 붕사는 30%인 게, 붕소가 30%인 게 붕사입니다. 그 다음에 황선, 아연, 미량 요소 중에 아연이 있는데, 아연은 수용성 아연 20%, 요게 미량 요소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요거예요. 자, 미량 요소 복합 비료, 그래갖고 2가지 이상을 수용성으로 보증하는 비료가 미량 요소 비료예요. 요 안에 보면은 아까도 공부했지만 붕소, 구리, 아연은 0.05 이상이면 되고, 철, 망간은 0.1 이상이면 되고,
그 다음에 원리부대는 0.0005 500ppm 이상이면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5000ppm인가요? 예, 0.005%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미량 요소들이 이거에 의해서 많은 물질들이 미량 요소로 등록해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복합 비료 말고 보통 비료 말고 부산물 비료로 비료관리법의 큰 틀에 이제 토양으로 들어가는 비료에 대한 구분인 것 같습니다. 부숙 유기질 비료가 있고 그냥 유기질 비료가 이제 분류되어 있고 미생물 비료로 등록되어 있는데 요런 세 가지를 통틀어서 그냥 부산물 비료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자 부숙 유기질 비료는 부숙이 된다는 뜻이에요. 부숙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가축분 퇴비, 부숙겨, 분뇨 잔사, 퇴비, 부엽토 등등등등이 부숙 유기질 비료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안에 이건 꼭 부숙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박, 어박, 골분, 자명 유박, 대두 유박, 체중 유박 대부분 유박 종류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꼭 부숙이 필요하지 않은 형태의 유기질 비료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유박은 유기질 비료로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가공 개분도 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발효, 부산액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생물 비료, 토양 미생물 제제, 즉 미생물 효소 등등이 바로 부산물 비료를 이루어서 부숙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 미생물 비료가 부산물 비료로 구분된다는 거,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을 때처럼 왜 해조 추출물 더하기 아미노산인데 4종 복합 비료로 유통을 할 수밖에 없는가? 법이 없죠. 우리가 쭉 지금까지 비료관리법을 받고 그 다음에 보통 비료를 받고 그 다음에 부숙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봤어요. 그런 부산물 비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용어 중에 해조 추출물이라는 용어가 있었나요? 아미노산이라고 한 용어가 있었나요? 펄빅산인가 휴믹산 이런 용어가 있었나요? 작물 생리 활성제라는 용어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없다 보니까 법에 우리나라 유럽에는 그런 법이 있는데 국내에는 이런 법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4종 복합 비료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칼슘 영양제예요. 질소 9에 인삼빵, 가리빵,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1%, 칼슘이 15%, 그 다음에 미량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제품은 아까 칼슘 영양제는 액상 17% 이상 돼야 액상 칼슘으로 해갖고 칼슘 영양제로 등록을 해서 유통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칼슘이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칼슘 영양제이지만 칼슘 등록을 못 달고 미량 요소 복합 비료로 여기 보니까 붕소와 몰리브덴으로 보증 성분을 해서 유통시키고 있죠. 동물성 아미노산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비료법에는 동물성 아미노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거를 농가에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용어의 정의나 기준, 규범 이런 게 없어서 이런 현상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현행법의 개선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 규격에 맞는 규범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든다면 작물 생리활성제인 식물 무기양분이 아닌 작물 생리활성제인 아미노산, 해조 추출물, 휴믹산, 펄빅산, 미생물제제, 또 그 이외에 미생물의 대사산물, 기타 천연 광물 미량요소 등 생리활성을 시키고 현재까지 규범되지 않은 이러한 그 물질들에 대한 내용이 유럽에는 이미 있는데 선진 농업국에는 이미 있는데 현행 한국엔 없고 한국의 비료관리법에는 표기가 없어요. 용어 자체도 없고. 자, 이미 오래전부터 농가에서는 작물 생리활성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 농민이 정확한 작물 생산에 활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비료의 기본 목적에 알맞는 정보를 농민분들에게 정확하게 명시하고 안내해 줄 필요가 있는데 생리활성제의 역할, 성장 촉진제의 역할, 도장 억제제의 역할, 아미노산제의 역할, 해조 추출물, 휴믹산, 펄빅산, 미생물제, 칼슘 영양제 등등이 기본 목적인데도 대부분이 미량 요소로
미량 요소 비료로 등록하여 제조, 생산, 유통하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법의 개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죠. 현재 우리나라 비료법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사의 원리를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농사 똑똑 TV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